가을이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감나무와 밤나무가 툭툭 열매를 내던지며 우리들을 유혹하는 계절입니다. 계절이 지나도 마음은 그 시절에 머물고 기억이 흐릿해져도 그리운 것은 왜일까요? 여러분들도 가을 향기처럼 가슴에 머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따뜻했던 마음 바구니 속 이야기를 꺼내며 고운 그리움에 물들고 싶은 그런 날입니다. 인생길은 알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면서 찾아가는 것이며 삶은 배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가을에 보다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심장이 뛰는 일을 해보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김포 북돋움을 진행하고 있는 이진숙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포시 늘봄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본 방송은 신앙송과 함께 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시 한 편 감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세상. 이기철. 이 세상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가에 꽃모종을 심는 일입니다. 한 번도 이름 불리지 않은 꽃들이 길가에 피어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꽃을 제 마음대로 이름지어 부르게 하는 일입니다. 아무에게도 이름 불리지 않은 꽃이 혼자 눈시울 붉히면 발자국 소리를 죽이고 그 꽃에 다가가 시처럼 따뜻한 이름을 그 꽃에 달아주는 일입니다. 부리가 하얀 새가 와서 시의 이름을 단 꽃을 물고 하늘을 날아가면 그 새가 가는 쪽의 마을을 오래오래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마을도 꽃처럼 예쁜 이름을 처음으로 달게 되겠지요. 그러고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이미 꽃이 된 사람의 마음을 시로 읽는 일입니다. 마을마다 살구꽃 같은 등불 오르고 식구들이 저녁상가에 모여 앉아 꽃 물든 손으로 수저를 댈 때 식구들의 이마에 환한 꽃빛이 비치는 것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어둠이 목화송이처럼 내려와 꽃들이 잎을 포개면 그날 밤 갓 시집온 신부는 꽃처럼 아름다운 첫 아이를 가질 것입니다. 그러면 나 혼자 베갯물을 베고 그 소문을 화신처럼 듣는 일입니다. 이런 시를 만나면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이름 불려지지 않은 꽃에게 이름을 불러주는 세상에 사는 일, 꽃모종을 나누고 꽃을 키워가는 따뜻한 마음들이 모인 그런 곳,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고운 사연들이 피어나는 마음 넉넉한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김형석 교수의 삶과 철학이 담긴 영혼과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김형석 교수는 올해 102세로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입니다.
그가 집필한 수필은 기독교적 실존주의를 배경으로 부드럽고 시적인 문장으로 엮어 독자들에게 감명을 주었습니다. 2016년에 100년을 살아보니를 출간하여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고요. 같은 해에 책 전문가 46인이 꼽은 2016 올해의 저자 10인으로 선정되어 100세 시대 철학자로 작년에 멘토가 되었습니다. 상훈으로는 국민훈장 모란장, 제1회 인재인성대상, 제12회 유일한상, 제31회 인촌상, 2018 암중군 교육부문 국민대상 등을 받았습니다. 이 책은 송촌 문화모임 회원들이 김형석 교수를 기념하며 쓴 것입니다. 이 모임은 김형석 교수의 철학적 업적을 기리고 그의 사회적인 역할을 이어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족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때까지 아호를 갖지 않으신 선생님께 아호를 부탁드렸더니 출생지인 평안남도 대동군 송산리의 송자와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의 촌자를 합쳐서 송촌이라고 지으셨다 합니다. 정신적인 역량은 독서에 있다고 말하는 선생님의 소망에 따라 독서운동의 일을 꾸준히 진행해 나가기로 하면서 가능하면 청소년층이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중적인 철학 및 인문학의 저서가 될 수 있도록 집필하기로 하였답니다. 모두 18분이 참여하였는데 그중 8분을 선정하여 그들이 김형석 선생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건국대학교 피세진 명예교수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영웅도 그 하녀에게는 영웅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조교에게뿐만 아니라 가깝게 대면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조심스레 대하는 분으로 대학원생인 조교에게도 한결같이 선생이란 호칭을 붙여주었다네요. 선생님의 그런 인품은 기독교 정신에서 나온 것임을 알고 기독교는 교리적 지식을 아는 것에서가 아니라 삶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임을 배웠다고 합니다. 한남대학교 김용환 부총장은 선생님이 젊은이들에게 주는 행복에 대한 2가지 충언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시간이 해결해주는 문제가 많으니 조급하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이 2가지 충고는 결코 가볍지 않아 보입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는 젊은이들에게 조급하지 말고 기다리는 지혜를 요구하는 것은 어쩌면 무리한 요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는 충언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이라 생각됩니다. 자기에게 맞는 보폭과 걸음걸이로 꾸준히 걷다 보면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닿을 수 있지 않을까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박만지 씨는 선생님의 강의를 14년째 들으면서 지난날의 수많은 기억을 회상하며 글을 썼습니다. 그는 중학교 2학년인 14살 때 선생님의 저서를 처음 접했다고 하는데요. 세월이 흘렀어도 선생님의 책에 녹아있던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을 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선생님의 강의를 300여 회 듣는 동안 한 번도 선생님의 평온한 표정이나 말씨에서 감정의 기복을 느끼거나 본 적이 없다고 했고요. 늘 휴머니즘, 즉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알고 존중하는 일을 실천하라고 했답니다. 선생님은 죽을 때까지 일하고 공부하고 언제나 건전한 취미 활동을 1~2가지는 하라고 가르치며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도 본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대학교 김하진 명예교수는 본인이 평생을 교육자로 신앙인으로 인생을 영위케 한 롤 모델 중 한 분이 틀림없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의 글은
아직도 기억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가르침이 있다고 했고요. 사랑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가장 깊은 고독을 느끼는 것이며 얻을 수 없는 사랑을 품는 자가 누구보다 고독해진다고 했답니다. 선생님은 그 사랑을 목표로 애써왔지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고백했다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고려대학교 이초식 명예교수는 선생님을 공중에서 씨 뿌리는 철학자로 보고 싶다고 했네요. 많은 글과 강연 그리고 방송을 통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철학에 관심을 가지도록 씨를 잘 뿌려 삶을 보람있게 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었다고 했고요. 오늘날 우리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살아갈 여러 가지 모범을 보이며 사는 선생님의 삶을 음미해 본다고 피력했습니다. 연세대학교 박순영 명예교수는 선생님이야말로 직업선생이 아니라 인간으로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인생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윤리학자로서 더 나은 가치를 위하여 개인적인 불행을 마다하지 않았던 위인들의 삶을 값있는 불행의 한 예시라고 했답니다. 마음의 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먼저 나부터 마음을 열어놓고 사는 생활 태도를 실천해야 하며 거기에는 이해와 동정과 사랑이 필요하다고 했다는데 참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인간애를 간직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우리 자신이 그런 인간애를 품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정대현 명예교수는 수필은 일상언어 철학이라고 한 선생님의 말에 공감했답니다. 일상언어와 동떨어진 수필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수필은 수필가의 인격이 담긴 풍경화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답니다. 선생님은 수필이 삶의 이야기인 동시에 인격 수행이라고 믿는다고 했고요. 산다는 것은 일하는 것이고 일한다는 것은 더불어 사는 것이라고 했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숭실대학교 김영한 명예교수는 선생님의 저서 100년을 살아보니에서 그의 인생의 의미와 사상을 찾아냅니다. 선생님은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나는 사랑한다. 그러므로 내가 있다며 적절한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이 있었기에 행복했으며 사회와 이웃을 위해 사랑하며 일하는 것이 노동의 가치일 뿐 아니라 인생의 가치라고 말한 노 학자의 이 명제들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네요. 선생님은 늘 자신에게 묻는답니다. 나는 누구인가? 다른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보는가? 나는 나여야 한다. 다른 사람과 같아질 수 없고 같아져서도 안 된다. 왜 나는 다르냐고 묻는 것이 잘못이다고 말했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로 알고 있는지, 자신이 어떤 존재로서 살아가야 하는지 물어야겠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나, 남들이 보고 인정해주는 나가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나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지를 물으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송촌 문화모임 회원들이 김형석 교수의 삶과 철학에 대해 서술한 영혼과 사랑을 읽고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김형석 선생님이 100세를 지낸 지금도 여전히 쉬지 않고 활동하시며 인기가 현재 진행형인데 그토록 사랑받는 비결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선생님은 먼저 상대에게 애정과 존경심을 가지고 접근하며 상대의 마음과 처지를 헤아리면서 사색과 공감의 대화로 끌어들이는 노력을 기울인 휴머니스트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다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를 생각하며
반성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김형석 선생님의 철학적인 업적이 후대에도 이어져서 연구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포 북도둠의 이진숙이었습니다. 날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살피며 아름다운 이 가을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